천지인 삼재도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서양의 언어학자들에게 해주면 하늘과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아 소리, 어 소리가 되는지 명료하게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게 서양의 과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쓸모 많은 교수 삼촌입니다. 제가 교수 삼촌 채널 개설하고 2달을 막 넘기면서 한글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학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평소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얘기, 세종대왕님과 훈민정음, 한글의 위대함을 지금까지 언론, 방송 등에 나오지 않았던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교양 다큐 영상을 훈민정음 해례본에 감춰진 세종대왕 비밀코드라는 제목으로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현대의 언어학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코로날, 플러스 마이너스 딜레이드 릴리스, 플러스 마이너스 레비알, 플러스 마이너스 레터럴 이런 자질로 말소리를 분류한 것과 세종대왕께서 580년 전에 말소리를 분류하신 결과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새로우면서도 놀라운 발견을 보고 드렸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노움 촘스키가 창시한 현대 언어학 이론의 기저형, 표면형, 음운규칙과 유사한 말소리에 대한 직관이 훈민정음 해례본 속에 비밀 코드처럼 숨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백설공주, 신데렐라, 헨젤과 그레텔 등의 동화가 수록된 그림 동화집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 저명한 역사 비교 언어학자 그림 형제가 만든 그림의 법칙과 매우 유사한 음운규칙을 세종대왕께서 비읍순경음을 설명하실 때 활용하셨음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한글의 위대함과 과학성을 그동안 맨날 듣던 얘기 말고 새로운 발견, 새로운 스토리로 세상에 알리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의 부제는 천지인 삼재 얘기하느라 놓치는 한글의 진짜 과학성입니다. 천지인 삼재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재인 삼재를 내려놓고 현대 언어학 음운론으로 한글을 재조명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하셨던 것보다 10배 더 위대한 세종대왕님과 훈민정음 한글을 만나시게 됩니다. 제가 이미 앞선 영상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아음, 설음, 치음, 그러니까 어금니 소리, 혓소리, 이소리 얘네들이 현대 언어학 음운론 이론을 적용하면 이름을 잘못 붙인 것이다. 나이 들고 병들어 어금니 다 빠져도 기역, 키역, 쌍기역 소리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현대 언어학 이론과 현대 음악의 화성학 이론까지 사용해서 훈민정음 해례본 문장 속에 숨겨진 비밀 코드를 풀어내면 놀랍게도 세종대왕께서 현대 언어학 음운론의 위대한 발견을 현대 언어학의 거장학자들보다 500여 년 먼저 찾아내셨다는 놀랍고 새로운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모음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모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종대왕께서 직관적으로 파악하셨던 모음의 분포가 580년 전의 지식 수준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우셨고 다만 세종대왕께서 가지고 계셨던 어찌 보면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설명 방식인 천지인 삼재, 음양오행 이러한 것으로 모음의 분포를 설명하셨는데 그걸 오늘날 우리가 어마어마한 과학과 지식 기반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계속 천지인 삼재, 음양오행을 주장하면서 한글이 동양 철학의 사상을 담고 있다는 얘기만 그리고 온리 그 얘기만 몇십 년째 반복하게 되면 한글의 진정한 과학적 가치가 오히려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와 중성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서 양성모음, 음성모음, 모음조화를 설명합니다. 제가 번역은 박지원 교수님 1984년 풀이한 훈민정음을 참고했습니다. 먼저 제자해에서 오, 아, 요, 야에서 둥근 것이 의의 위나 이에 밖에 놓이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양이 된다. 그 다음 우, 어, 유, 여에서 둥근 것이 의의 아래나 이의 안에 놓여 있는 것은 그것이 땅에서 생겨나서 음이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이는 가운데 소리가 음과 양으로 나뉘며 오행의 기운을 거기에 맞추고 있는 것이니 하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성회에서는요. 두 자가 어울려 쓰이는 것은 오와 아는 똑같이 아래야 양성에서 나왔으므로 어울려 오아가 된다. 또 그 다음에 우와 어는 똑같이 음성에서 나왔으므로 어울려서 우어가 된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15세기 국어를 연구하는 선생님들께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개념을 가지고 모음조화를 설명하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 양성모음, 음성모음에 기반한 모음조화 설명이 실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이 부분을 현대의 과학적 방법론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양성모음, 음성모음 얘기는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모음의 분류에 대해 가설을 제시한 것이겠죠. 저는 사실 그 옛날 580년 전에 경험적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을 제시하셨다는 점은 현대 과학의 방법론과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종대왕님 대단하시고 훈민정음 해례본은 굉장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설이 요즘처럼 높은 수준의 과학으로 검증된 가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움 촘스키 이후 현대 언어학은 보편 언어학을 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언어에만 존재하는 그런 현상, 그런 문법은 현대 언어학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편 언어학, 이게 현대 언어학인 거죠. 여기서는 한 언어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되면 그와 유사한 현상이 반드시 다른 언어에도 있어야 하고, 그런 흥미로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규칙을 제안할 때는 그 규칙이 다른 언어의 현상들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보편 언어학입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 수많은 언어를 살펴보면 지금도 모음 조화 현상이 많은 언어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음 조화는 중세 국어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언어에서 시대와 상관없이 자주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보편 언어학의 관점에서 모음 조화 현상을 설명할 때 채택하는 가설은 양성모음, 음성모음 그런 게 아니라 현대의 언어 과학자들이 찾아낸 모음의 보편적 자질, 그게 뭐냐 하면 모음을 발음할 때 혀가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 이게 흔히 말하는 전설모음, 후설모음이고요. 자질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백 이렇게 씁니다. 또 혀의 위치가 높은지 낮은지, 이건 자질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이라고 쓰고요. 또 입술이 이렇게 으 하고 둥글게 나오는지 아닌지, 이건 자질로 플러스 마이너스 라운드라고 쓰고요. 혀에 긴장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텐스 자질로 씁니다. 이렇게 현대 언어학에서는 모음 조화를 설명할 때 이런 보편적 자질을 사용해서 전설 모음끼리 어울리고 후설 모음끼리 어울리고 고모음끼리 어울리고 원순 모음끼리 어울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느낌이 밝은 아, 오 모음이 양성이고 느낌이 어두운 어, 우 모음이 음성인데 양성은 양성끼리 어울리고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린다, 이런 생각은 현대 언어학 의문론의 저명학자들이 쓴 의문론 교과서에는 소리를 분리하기 위한 보편적 자질이 나오는데 양성모음, 음성모음 그런 자질 없습니다. 좀 충격 아닙니까? 사실 국어학계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 현상에 대해 양성모음, 음성모음 구별이 타당한지 제법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논의가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훈민정음 해례본의 양성모음, 음성모음 얘기가 있는데, 막상 현대 언어학 의문론 교과서에는 모음의 자질 분류에 양성모음, 음성모음 그런 게 없으니까 보편 언어학의 관점에서 양성모음, 음성모음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던 것이겠지요. 제가 이번에 훈민정음 해례본에 감춰진 세종대왕 비밀코드 첫 번째 영상에서 세종대왕의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의 저 멀리에 있는 달을 보셔야만 세종대왕의 진정한 위대함과 한글의 진정한 과학성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 저는 감히 용기를 내어 훈민정음 해례본이 현대 언어과학과 다르게 말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현대 언어학의 어금니 소리 그런 거 없고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아음, 설음, 치음의 분류가 현대의 보편 언어학 관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뒤, 어쨌건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그 분류가 580년 전의 지식 수준을 반영한 것일 뿐이니 현대의 발전한 과학 수준에서 세종대왕의 자음 분류를 다시 검토해보자. 그리고 다시 현대 언어학 이론으로 검토해봤더니 놀랍게도 세종대왕의 자음 분류가 현대 언어학 대학자들이 발견한 플러스 마이너스 코로날, 플러스 마이너스 딜레이드 릴리스, 플러스 마이너스 레비알, 플러스 마이너스 레터럴 자질 분류와 일치한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모음의 분류에서도 현대 언어학 의문론 교과서에 나오는 보편적인 자질로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양 오행을 어떻게든 현대의 과학과 동의어로 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음 아와 오는 밝은 느낌이 드니까 양성 모음이고 모음 어와 우는 그냥 듣기에도 어두우니까 음성 모음이다,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요, 밝은 느낌이 드는 모음과 어두운 느낌이 드는 모음이 있다면 그런 느낌 자체를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설명하는 보편적 가설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지, 그런 보편적 자질은 접어두고 오히려 580년 전에 사상체계에 입각한 가설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그걸 과학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우랄 알타이 언어들의 모음 조화 현상이 보편적이라는 주장을 자주 하시는데, 그거 현대 언어학자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모음 조화 현상 자체는 우랄 알타이 언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언어에서 나타나는데, 현대 언어학 의문론 교과서에 나오는 현대 언어학 이론으로 설명들을 하십니다. 천지인 삼재도 그렇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점이 동그라니까 하늘이고 의가 이렇게 평평하니까 땅이고 이가 서 있으니까 사람인데 이를 조합해서 여러 모음을 만든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서양의 언어학자들에게 해주면 하늘과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아 소리, 어 소리가 되는지 명료하게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게 서양의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 음양 오행 이런 거는 580년 전의 지식과 가치관에 의해 만들어진 당시의 가설이고 세종대왕의 손가락 끝인 거고 그런 얘기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니까 박물관의 귀중한 유물로 보존하면 되는 거고 다만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는 천지인 삼재, 음양 오행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멀리 달을 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훈민정음 해례본에 감춰진 세종대왕 비밀코드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민정음 해례본의 모음 분류를 현대 언어학 의문론 이론에 따라 검토를 해봤더니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세종대왕께서는 현대 언어학 의문론의 분류 자질 중 전설모음, 후설모음을 구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백, 고모음과 저모음을 구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이, 그리고 원순, 비원순 모음을 구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라운드 자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 언어학자들은 전 세계 언어에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이중 모음이 핵이 되는 모음의 앞 또는 뒤에 우소리, 이소리를 붙여서 만들어진다고 분석하는데 이걸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반자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현대 언어학 의문론에서는 얘네가 이 우소리, 이소리 얘네가 앞에 붙으면 온 글라이드라 부르고 뒤에 붙으면 오프 글라이드라 부르는데 훈민정음 해례본 내용을 보면 세종대왕께서도 핵모음에 온 글라이드를 붙이거나 오프 글라이드를 붙여서 이중 모음을 조음하는 원칙을 정확하게 꿰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와 중성해에 나오는 온 글라이드와 오프 글라이드 기반의 이중 모음 조성에 대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자해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요는 오와 같으나 이는 이에서 시작된다. 또 야는 아와 같으나 이는 이에서 시작된다. 유는 우와 같으나 이에서 시작된다. 여는 어와 같으나 이에서 시작된다. 이게 온 글라이드 이에서 요, 야, 유, 여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 중성해에 가면 한자로 된 중성이 이와 서로 어울린 것은 10개인데 그러면서 의, 오이, 아이, 우이, 어이 이게 15세기 국어에서는 이중으로 발음되거든요. 그래서 요이, 야이, 유이, 여이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오늘까지 훈민정음 해례본에 감춰진 세종대왕 비밀코드라는 제목의 교양 다큐 영상을 3개를 제작해서 올리는데요. 사실 이 영상 3개 말고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음절의 구조에 대한 세종대왕의 놀라운 통찰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막 정리하다 보니까 음절 구조에 대해서는 보편 언어학적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세종대왕 이전에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건 좀 다음 기회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글의 과학성을 얘기하고 싶은데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에 등장하는 조상님들의 지혜로 여기고 어떤 글을 쓴다면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어떤 글을 쓴다면 각주 정도로 활용하면 참 좋고요. 글의 본론은 현대 언어과학의 입장에서 분석한 한글의 진짜 과학성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술적 진보, 세상에 대한 이해의 진보를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구하는 것이 과학이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한글날만 되면 언론에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언어과학이 늘 발전하고 있으니까 언어과학의 발전 상황에 맞춰서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우리의 주장도 더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글의 과학성을 전 세계에 알릴 때 해가 갈수록 무언가 더 새로운 할 얘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한글날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훈민정음을 바로 알고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세계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유튜브 채널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내용을 한국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내용을 원래는 제가 영어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한 달 내내 저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간신히 20명이고 또 제가 시험 삼아 통계학 강의 영상을 한 편 영어로 제작해서 해외 쪽에서 검색하도록 띄워봤는데 뭐 조회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 채널 수준으로는 영어 방송 제작은 못하겠구나 싶어서 이번에는 그냥 한국말로 방송을 제작했는데 앞으로 교수삼촌 채널이 성장하고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는 한글의 위대함을 알리는 영어 방송을 제작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자랑,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 그리고 우리 역사 속 성군이신 세종대왕님의 위대함을 가슴에 새기는 한글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이라 많이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오늘까지 3편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세종대왕 비밀코드 영상 올리면서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언어학, 영어 공부, 영어학, 영문학, 심리학, 통계학 등 제가 잘하는 분야,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야에 유익한 영상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영미권 위대한 작가의 위대한 시를 영어로 읽으면서 영어 원어민들의 모국어 직관에 다가가는 위대한 영어는 한글날 직후에 오리지널 셀럽인 윌리엄 워즈월스의 작품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쓸모 많은 교수 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